자, 여러분 수업 시작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 거시경제학 들어가도록 할게요. 챕터 1장 되는데요. 자, 이쪽으로 오셔서 리뷰 좀 합시다. 자, 우리가 미시경제학은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시장도 개별 시장이고요. 미시경제는 아시겠지만 파트가 뭐 수요 공급, 소비자, 생산자, 시장 이론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배가 이렇게 있을 때 자, 미시경제는 이렇게 커다란 배가 있는 상황에서요. 이 칸막이가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칸막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생산자 이론을 공부했어. 그럼 생산자 이론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이론은 못 푸는 거지 뭐. 그러니까 파트가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지는 않고요. 내가 공공재 계산하는 문제를 공부했어요. 그럼 그거는 풀 수 있어. 끝. 이렇게 파편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거시경제학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면요.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 통으로 다 돼 있어. 이렇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거시경제는 앞뒤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이거를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 것도 있죠. 국제경제학에서 국제무역이나 금융 또는 경제성장 이런 것들은 파트별로 그렇게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특히 그거 외에 나머지는요. 여기 총수요, 총공급 이런 것들이요. AD, AS 곡선 이런 것들 더 나가서요. 여기 총수요 곡선을 관련해 가지고 IS, LM 이렇게 되는 거죠. IS, LM 이렇게요. Y가 있고 이자율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이 다 이해가 돼야 돼. 그리고 이게 국민소득 그리고 이게 인플레이션, 실업 이런 것들이요. 하셨죠? 그래서 먼저 거시경제학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경기변동,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챕터 1장 한번 들어갈게요. 거시경제 변수와 국민소득 결정 이론 해서 GDP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GDP는요. 거기 볼게요. 3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 키포인트 볼게요. 개념은 알고 계시죠? 일정 기간 동안에 한 국가 땅에서 생산된 모든 시장 가치에 총시장 가치 합을 다 더한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GDP 할 때는요. 거기 삼면 등가의 법칙 먼저 잘 보시고요. 세 가지 측면에서 GDP를 계산한 게 다 똑같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있을 때 물이 흘러요. 여기가 이제 가게가 있고 여기가 기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지출을 하는 측면에서의 국민소득, 기업이 생산을 하는 측면에서의 국민소득, 분배 측면에서의 국민소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GDP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GDP와 관련해 가지고 먼저 첫 번째 보시는 건요. 밑에 표를 정리하세요. GDP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고요.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별표해서 암기해 주세요. 자, 포함되는 항목에는요. 자가소비 농산물, 그러니까 농부 입장에서 자기가 생산한 쌀 있잖아요. 그건 포함시켜요. 왜냐하면 규모가 커서 그래요. 자가점유 주택의 임대료, 이것도 딴 사람한테 임대를 줬다라는 게 포함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뭐 알바나 공무원 보수, 피용자 현물 보수 또는 이자 차익 같은 거는 가치를 창출했다 해서 포함시켜요. 포함되지 않는 거는요. 그것도 별표하세요. 기존 동그라미 치세요. 옛날에 생산된 건 포함 안 돼. 중고차 거래, 골동품 이런 거 포함 안 되고요. 이전 소득 이것도 포함이 안 됩니다. 정부 채권 관련된 이자 소득 이것도 포함이 안 돼요. 이자 소득 주가 상승 이런 거 다 포함 안 됩니다. 가사노동 포함 안 되고 불법 거래 포함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1번 한번 보시죠. GDP 개념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일정 기간 유량 맞죠? 일정 기간
유량입니다. 다음에 니은 보세요. 가계에 새로 건축된 주택의 구입은 가계 소비, 아니요. 가계 관련된 주택 구입은요. 이거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예요. 투자. 그래서 투자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투자. 주택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자가주택으로부터의 주거 서비스는 이건 포함된다고 그랬죠. 자가주택. 주택 서비스는 되게 중요해서 포함되고요. 리을. 빈곤층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이전 소득은 어떻게 된다? 이전 소득은 가난한 사람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요거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죠. 다음 미음. 국내의 외국인 기업 생산도 GDP에 포함된다.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생산된 건 다 포함됩니다. 비읍. 가사 서비스 생산은 시장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서 포함되지 않는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 GD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번 볼까요? 2009년에 생산돼서 재고로 보유되었다가 2010년에 판매된 재화의 가치는 2009년에 생산됐잖아. 그래서 2009년에 생산되었는데 안 팔렸어. 생산되었다가 안 팔리고 재고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2010년 이때 되었을 때는 이 재고가 이제 판매가 된 거야. 근데 우리가 이 거시에서 많이 익숙하죠? 재고 판매라고 기억나십니까? 재고 판매. 재고 투자라고 기억나세요? 재고 투자. 그러니까 재고는 2009년에 투자로 해가지고 자기가 소비되지 않은 거는요. 투자로 해서 여기 포함돼요. 그래서 재고가 2010년 GDP에는 판매가 됐지만 이거는 2009년 GDP에 포함됩니다. 아셨죠? 잘 봐주시고.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2001년에 옛날에 지어진 겁니다. 2010년 매매 중개로 받은 수수료는 매매 중개로 받은 수수료 밑줄 치세요. 매매 중개로 잠깐 받은 수수료는요, 그거는 GDP에 포함이 됩니다. 아셨죠? 그 2001년에 지어진 아파트의 그 가치는 2001년에 생산됐으니까 거기에 포함되고요. 다음 4번. 자, 2010년 들어 학교 교육에 실망한, 많이 실망했나? 아무튼 이런 표현까지 쓰네. 학교 교육에 실망한 부모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까지 그만뒀대. 집에서 내가 직접 가르쳐야 되겠어. 아무튼 그렇게 되면 GDP가 어떻게 된다? 그쵸. 집에서 자녀를 직접 가르쳤어. 과외를 했어. 만약에 과외를 다른 데 사교육 시장에 맡기면 그 GDP에 포함되는데 가사노동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GDP에 포함이 안 돼서 GDP는 감소한다. 맞죠? 다음 라번. 홍수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GDP. 그렇죠. 홍수 피해를 복구할 때 비용이 들어가잖아.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거죠. 망가진 걸 다시 빌드업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마번 보세요.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2010년에 미국에서 생산해서 한국에 판매한 자동차 가치는 아니요. 밑줄 치세요. 미국에서 생산한 어디? 우리나라 땅입니까? 아니면은 미국 땅입니까? 미국 땅이잖아. GDP는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생산된 걸 얘기합니다. 속지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죠. 다음 3번 볼게요. 3번. 명목 G의 GDP랑 그냥 GDP라고 쓸게요. GDP와 GNI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우선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도메스틱이냐 내셔널이냐. 이거는 우리나라 땅덩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거는 한국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프로덕트잖아요. 이게 생산이냐 아니면 인컴이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소득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의 후생과 관련된 행복과 관련된 거는요. 이게 소득과 관련된 게 후생과 관련된 지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교육 조건에 의해 가지고
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조건이 개선된다라고 하면 개선시 그러면 이게 프로덕트잖아. P가 프로덕트 된 거보다 인컴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우선 1번 기억 볼게요. 폐쇄경제에서는 명목 GDP와 명목 GNI는 같다. 여러분, 폐쇄경제면 이게 개방경제가 돼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외국인들이 국내에 오고 하니까 우리나라 땅덩이랑 우리나라 사람이 달라지는 건데 폐쇄경제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경제활동은요 다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합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폐쇄인 경우에는 GDP와 GNI가 똑같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잘 그렇게 체크하시고. 니은 보세요. 한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외국에서 벌어들였어요. 그게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보다 더 큰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벌어들였네. 그럼 국내에서 GN 그게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거꾸로 됐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다음에 디귿 외국인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어디 GDP 얘기할 때는요 D 도메스틱입니다. 한국에서 밑줄 치시죠. 포함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불문하고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생산된 가치는 포함되고요. 한국인이 해외에서 밑줄 치세요. 이건 포함 안 되죠. 해외니까.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풀어봅시다. 7번. 자, A는 자신의 여비서와 결혼했다. 여비서랑 결혼했어요. A의 부인은 결혼 후에도 무보수로 임금을 안 받았어. 남편의 비서 업무를 계속한다. 남편이 사장인가 봐요. 결혼 전에 이 여자의 연봉은 1,000만 원이었고 이 뭐야 언젠데 1,000만 원이야 연봉이? 아무튼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결혼에 의해서 GDP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여러분 GDP는요 우리가 생산, 지출, 분배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분배 측면에서는요 임금, 이자, 지대, 이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여비서 같은 경우에 사장님과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무보수니까 임금이 줄어들어요. 마이너스 1,000만 원만큼. 근데 이거 어떻게 돼? 사장이 임금을 안 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의 이윤이 1,000만 원만큼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가치는 똑같기 때문에 GDP는 불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8번 빨리 봅시다. 미국 뉴욕 소재 해외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던 한국인 김 씨가 뉴욕에서 일을 했대. 한국인 김 씨가 뉴욕에서 일을 했어요. 한국인 김 씨가 미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의 경제활동 가치는 GNP에는 포함되는데 GDP엔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 실직했어요. 실직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감소해요? 한국인인 게 감소하니까 GNI라고 쓸게요. 감소하고 미국 땅이에요. 미국 GDP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뭐 그런 거 정도만 가볍게 좀 봐주시죠. 넘어갑시다. 자, 뒤에도 뭐 GDP 관련된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요. 별로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저 뒤에 거시경제 관련된 변수랑 좀 더 이렇게 주르륵 얘기해요. 그래서 13번에 우리 저거만 봅시다. 2번만 봅시다. 2번. 1번 볼까요? 1번. 2014년도에 그랬나 보죠. 13년도에 막 그랬나 봐. 신종플루 유행으로 신종플루가 유행해가지고요. 국내 백신 생산이 증가하면 GDP가 증가한다. 맞죠? 그렇죠. 오케이.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걸 만든 겁니다. 2번. 한국의 타이어 회사가 중국에서 생산해서 한국으로 수입해서 판매한 타이어의 가치는 한국의 GDP에 포함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디서 생산? 중국에서 생산한. 그럼 중국 GDP에 포함되는 거죠. GDP 할 때 D가 domestic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우리 그 14번은 나중에 보세요. 14번. 14번은 나중에 한번 셀프로 봐주시고요. 다른 것도 이제 봐주시되 14번은 셀프로 한번 풀어보세요. 거기는 뭐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막 다양하게 있어가지고요. 교육 조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생각하시면 돼. 교육 조건이 개선되면 우리가 생산한 것보다 훨씬 더 대우를 잘 받는 거예요. 교육 조건이 느낌이 뭐예요? 계약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 계약 조건이요. 계약 조건. 이해되세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봐. 간평사 자격증을 땄는데 그 간평사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지금은 만약에 예를 들면 안 좋은 상황인데 내가 올해 내년에 공부를 해서 간평사 자격증에 합격했어. 그랬더니 간평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가지고 연봉이 되게 높다 이렇게 되면 아니 생산한 거는 똑같은데 가치는 대우는 많이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나의 소득 후생은 행복해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뭐 16번도 한번 보세요. 간단해요. 한번 보시죠. 빠르게 보시죠. 거시경제 변수인데요. 가번. 국민소득의 4가지 지출 구성 요소 중에서 그래요. 그 Y는 C, I, G, 순수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4가지 지출 구성 요소 중에서 소비가 어떻게 된다?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비중이 커요. 근데 이게 안정적입니다. 변동성이 작아요. 여기 투자요. 투자는 비중은 작지만 비중이 작아요. 그런데 변동성이 커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고 경기 변동에 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나번 볼게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중에서 변동성이 가장 큰 것은 정부 지출이고 아니요. 변동성이 제일 큰 거는 투자고 변동성이 제일 작은 게 소비다. 이건 맞습니다. 다음 4번. 내구재 소비에 대한 지출의 변동성보다 여러분 내구재 밑줄 치세요. 내구재라는 것은 한 번 사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듀어러블 이거예요. 가구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자동차 이런 거요.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 때나 막 사고 팔고만 하는 거죠. 비내구재 볼게요. 비내구재. 비내구재 같은 경우는 뭐 치약이라든가 칫솔 이런 거예요. 뭐 수건 뭐 이런 것들. 뭐 소금 이런 거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내구재랑 비내구재랑 어떤 게 변동성이 클까요? 내구재가 크지. 경기가 침체되면 여러분 어떻게 이번에 냉장고 바꿀까? 경기도 침체되는데 다음에 바꿔야지. 쓰던 거 계속 써야지. 이렇게요. 이거는 경기에 의해서 변동에 영향이 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비내구재 같은 경우는요. 치약, 수건 이런 거는 영향을 잘 받지 않죠. 그래서 지출의 변동성이 작아요. 아니 치약과 칫솔 아니면 수건 이런 건 가격이나 경제가 침체돼도 치약 같은 건 있어야죠. 이 안 닦을 겁니까? 그렇죠? 다음 라번. 틀렸어요. 라번.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은 교육 수준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다. 맞아요. 교육이 높을수록 국가 GDP는 높아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17번 한번 볼게요. 17번. 자, 중국에 소재한 한 기업이 2006년도에 반도체를 생산했대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했는데 2006년이네. 2006년. 그럼 2006년 중국의 GDP가 올라가는 거 알겠죠? 반도체를 생산했어요. 그래요? 중국도 반도체를 생산하네. 아무튼 이렇게 생산했대요. 근데 이 반도체를 미국 소재 컴퓨터 제조 기업이 뭐 여러 가지 미국에 있는 델 컴퓨터나 이런 데서 수입을 했대요. 미국에서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해서 컴퓨터에 내장을 한 다음에 반도체 칩을 하나 생산했죠. 이렇게 바퀴벌레 같이 생긴 요거를요. 여기다 이제 내장을 했어요. 여기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미국에서 생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이게 2006년인데 2007년이네요.
2007년에 수입을 해서 컴퓨터에 내장한 다음에 같은 해 그 컴퓨터를요 한국으로 수출했대요. 뭐야, 우리나라가 수출해야 될 망정인데 한국이 요거를 수입하고요 미국은 그거를 수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한국의 어느 대학생이 이 컴퓨터를 2007년에 구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생산은 2006년에 했고요. 요 과정은 2007년에 이루어진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한국 볼게요. 한국은요, 이게 뭐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생산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 거기 보시면은요, GDP는 불변에다 체크를 하셔야 돼. 그리고 소비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한국의 Y는 어떻게 되냐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되는데 앞에서 그 GDP에서 이제 뭐 가정주부랑 아니면 결혼한 뭐 그리고 비서랑 결혼한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소비가 증가했는데 수입이 하니까 순수출이 감소한 거죠. 소비가 증가해서 GDP는 그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뭔가 가치를 추가적으로 생산한 건 아니고 그 가치의 내용만 그냥 바뀐 겁니다. 중국은 어떻게 돼? GDP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니까 2007년이잖아. 2007년에 GDP는 변함이 없어요. 왜요? 아니, 반도체 생산한 거는 2006년에 생산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중국 거기 보시면 GDP는 불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수출은 증가했지.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했으니까 수출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순수출은 증가. 그 다음에 미국은요, 2007년 GDP는 여기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수출했잖아. 그러니까 미국의 GDP는 증가해요. 수출은 당연히 증가하고. 그렇게 해서 1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다음 18번 한번 볼게요. 18번에 그 오른쪽 키포인트는요, 거기 기업 ABC가 있고 총 요소 소득 관련해서 매출액, 중간 투입물, 임금, 이자, 블러블러 해서 밑에 나와 있는 값들이 1번 찾았습니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부가가치 합과. 제일 위에 가보시면 국내에서 생산 지출된 거랑 금액이 똑같고요. 다음에 오른쪽 끝에 3번 보이십니까? 그 키포인트 표 보세요. 요소에 대한 총 지급액, 임금, 이자, 임대료, 이윤 그 합한 거랑 값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GDP를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생산을 해요. 생산을 하게 되면 이 생산으로요, 이제 뭔가 분배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배를 하고, 이 분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지출을 합니다. 지출이 수요지. 수요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생산을 하고. 이게 세 가지 측면이 빙글빙글 돌아요. 이게 삼면 등가의 법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생산은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로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value added, 부가가치의 합,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음 분배 측면에서 GDP는 어떻게 됩니까? 그쵸? 우리 앞에 본 것처럼 임금, 이자, 지대, 그 다음에 이윤,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지출 측면에서 GDP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지출이니까 이게 지출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죠. 소비 지출 수요, 투자 지출 수요, 정부 지출 수요, 순수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추와 김치 두 재화만 생산하는 국가를 가정하는데 배추 회사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투입물을 모두 생산합니다. 김치 회사는 배추를 유일한 중간 투입물로 이용해서 김치를 생산하고요. 두 회사는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고용하며 판매된 재화의 가치에서 임금 및 중간 투입물 비용을 차감한 만큼 이윤을 얻는데요. 자, 이게 가치가 창출되는 밸류 체인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해설의 그림을 잘 그려놨는데 그걸 보시면 돼요. 배추 회사는 맨 땅에다가 150의 가치, 생산물의 가치가
150을 가치를 창출하게 됐어요. 150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김치회사는 500의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위네. 500의 가치를 김치 창출했습니다. 이 배추는 중간에 중간 투입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GDP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 배추에서 창출된 중간 투입물인 부가가치라고 할게요. 부가가치는 여기 처음에 150에다가 플러스 여기 나와 있는 150을 뺀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500에서 150 뺀 추가되는 게 이제 350이에요. 이게 또 부가가치죠. 그래서 이렇게 부가가치 되는 거 이게 뭐랑 똑같냐면 최종 가치인 최종 생산물인 김치의 GDP랑 같아요. 최종 생산물의 가치 요거랑 같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임금이 어떻게 됐어? 임금이 100이야. 여기 임금을 100을 이렇게 줬고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임금 뺀 나머지가 거기 보시면은 기업의 이윤이에요. 이윤이 50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윤 50 이해되시죠? 임금 100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김치회사에서는 임금 250이 되고요. 임금 250 임금 250 자, 그 다음에 여기 350 중에서 나머지 100이잖아요. 그게 이윤이에요. 이윤 1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윤 100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자,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부가가치 말고 요소 분배 국민 측면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에 비춰보면 임금이 얼마야? 100 더하기 250이죠? 임금은 여기 100 더하기 250이니까 350. 이자는 지금 빵이고요. 지대도 지금 빵이고요. 이윤은 50하고 100 더하니까 150이죠. 150. 그래서 분배 측면에서 국민소득도 계산하게 되면은 500. 이해가시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는 500. 밸류 에디드 해서 계산하는 부가가치도 요거 두 개 더하면 500. 여기에 무슨 소비와 이런 것들은 없고요. 이거 괜찮은 문제예요. 괜찮은 문제. 잘 체크하시죠. 1번 보세요. 노동소득 분배율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노동소득의 분배율은 뭐야? 전체 임금이 350이잖아. 전체 총 GDP가 500이잖아요. 노동소득이 가져가는 게 350 하니까 70%. 오케이. 다음 2번. 배추회사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인가? 배추회사 150. 김치회사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인가? 350. 오케이. 4번. 배추회사랑 김치회사의 이윤은 각각 얼마인가? 50, 100. 다 괜찮죠? 다음 5번. 국내 총생산을 지출 측면에서 계산한다면 배추에 대한 지출 150과 김치에 대한 지출 500을 합한 650? 아니요. 여기 나와 있는 500 또는 이렇게 150과 350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한번 볼게요. 19번. GDP 간단한 개념이라서 보시죠. GDP를 측정하는 것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보세요. 식당에서 판매하는 식사는 GDP에 포함되지만 그렇죠. 아내가 가족을 위해서 제공하는 GDP는 식사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음 3번 보세요. 임대주택이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는 GDP에 포함되지만 자가주택은 우리 주택은 중요한 거니까 포함된다고 했죠.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도 GDP에 포함되는 거랑 포함되지 않는 게 나와 있는데 좀 잘 봐주시고요. 여러분 그 25번 한번 봐주실까요? 25번. 자, 25 이쪽에서 한번 보시죠.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25번. 네. 25번 거기 보시면
이거 별표 좀 하실까요? 별표? 이게 약간 어려운 건 아닌데 또 이렇게 당황하면 또 당황스러워요. 자, 문제 볼게요. 2020년도에 어떤 나라의 밀 생산 농부들은 밀을 생산해서 그중 절반을 소비자한테 팔고, 그러니까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로 계산해야 돼요. 소비자한테 팔았어요. 나머지 반을 1,000억 원에 또 제분회사에 팔았대. 그러니까 제분회사에다가는 거기 인풋으로 들어간 거죠. 제분회사는 밀가루를 만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그림을 제가 잘 그려놨어요. 밀 2,000의 가치를 창출했는데 거기서 절반은 소비로 다 소진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 1,000을 여기 밀가루에다 이제 집어넣었어요. 밀가루에. 이 밀가루 입장에서는 밀가루 회사, 제분 회사는요, 밀가루 만들어서 그중 절반을 1,600을 만들었나 봐요. 1,600이 됐는데 그 중에 절반은 이렇게 절반은 너무 절반인가? 800원에 소비자한테 팔고, 이게 또 소비자한테 간 거야. 그 나머지 800은 또 빵 회사에 팔았대요. 빵 회사는요, 빵을 만들어서 3,200억에 이렇게 해가지고 3,200억에 빵을 창출했습니다. 200억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소비자한테 모두 팔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요, 밑에 표를 살짝 보시면 각 생산 단계의 부가가치 합으로 표현을 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 최종 생산물로 보세요. 최종 생산물은 여기 보시면 이게 빵이잖아, 빵. 소비자한테 이게 다 간 거야, 최종 생산물. 그러니까 중간 투입으로 이중 계산되니까 이거 하나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것도 최종 소비자한테 간 거야. 이거 얼마예요? 이거 1,000. 여기다 색깔 다르게 할게요. 이게 1,000. 이거 1,000. 이게 이제 800입니까? 800. 이게 최종 소비자한테 간 거 그냥 3,200 다 갔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한테 간 거 생각해 보시면 3,200, 800, 1,000 해서 5,0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도 하나 있고요. 부가가치로 합계 나타낸 게 거기 있어요. 그래서 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가치가 맨 땅에서 2,000만큼 창출했고, 그 다음 밀가루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600의 가치를 창출했는데 비용이 1,000 들어갔으니까 600 됐고요. 빵은요, 3,200의 가치를 창출했는데 거기 요거 800만큼 들어갔잖아, 인풋으로. 그래서 각각의 생산 단계 부가가치로 계산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 다음에 26번 한번 보시면, 자, 26번도요, 그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다양한 지표가 나와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나 이런 것들은 뭐 좀 다음에 하고요. 그 3번 보세요. 옳은 것은 찾는데요. 2번도 볼게요. 임대주택 주거 서비스는 GDP에 포함되지만, 포함된다니까. 자가주택의 주거 서비스는 임대료를 측정할 수 없으니까. 아니요. 자가주택 같은 경우도 임대료를 추정해가지고 포함시켜요. 오케이. 다음 3번. 집에서 가족을 위해서 전업주부가 음식을 만들 경우 전업주부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전업주부 가사노동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 잘 보시고요. 자, 27번 한번 볼게요. 27번. 국민소득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폐쇄 경제에서는 실질 GDP와 실질 GDI가 같다. 예, 우리가 폐쇄 경제에서는 계속 얘기하지만 모든 게 똑같아요. GDP와 국내에서 생산된 그 가치 프로덕트랑, 그리고 GDI와, 그러니까 우리가 요 안에서만 활동한 것이기 때문에 인컴, 그 가치가 똑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요, 명목 GNI는 명목 GDP와 동일한 개념이다. 뭐 약간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다음에 거기 4번 볼게요. 실질, 그거는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납니까? 라고 하면은 그 GNP와 GNI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실질이다라고 하면은 뭐냐면, 실질이다라고 하면 이제 뭐가 차이가 나서 그러냐면, 내가 생산했는데 나한테 얻게 되는 이게 차이가 나. 이게 교육 조건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육 조건이 만약에 우리 개선되는 걸로 합시다. 개선되면은
이게 내가 생산한 가치는 똑같은데 대우를 더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프로덕트 한 게 인컴보다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거는요. 이번 시간에 살펴본 거는 국민소득 관련해가지고요. GDP 관련해가지고요. GDP에 포함되는 거랑 포함되지 않는 거, 그거를 좀 살펴봤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국민소득 항등식은요.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떤 걸 할 거냐면 국민소득 항등식 해가지고 Y는 CIG 해가지고 식에다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선 이제 거시경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시는 잠깐 이제 접어두세요. 빨리 따라오셔가지고 거시를 할 때는 거시 듣고 거시 문제를 자꾸 반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 핵심 체크 있잖아요. 그 조그만 책, 그거 옆에 펼쳐 놓으시고 그러면서 따라오세요. 거기 중요한 거에다가 포스트잇 같은 거 집어넣으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